네, 코스닥 개장 27주년 특집 성공투자 오후 증시 하반기를 빛낼 코스닥 핵심 6망주 탑20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900선 두고 매번 미끄러졌던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의 선물 시장 대량 매도, 코스닥 시장 역시 힘이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지수는 답답해도 종목들은 살아있고 또 하반기 더 살아있는 종목들 코스닥 중소형주 20선을 준비하는 특집 방송입니다. 과연 또 어떤 종목이 오늘 1위를 차지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특집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엽 파트너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20위부터 16위까지 과연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을까요? 종목센터 나와주세요. 네, 종목센터입니다. 코스닥 개장 27주년을 맞아 한국경제TV에서는 올 하반기 코스닥 1000선 재돌파를 기대하면서 하반기 코스닥 시장을 빛낼 기업 20개를 선정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순위를 예측하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올 하반기 코스닥 시장을 빛낼 기업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지 하반기를 빛낼 코스닥 탑20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시작을 열어줄 20위, 바로 오스테오닉이 자리했습니다.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회사죠. 올해 본격적인 매출 성장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는 미국 진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9위도 열어보죠. 네, 지노믹트리가 자리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연이어 나오네요. 체외암 조기 진단 전문 업체로 최근 방광암 진단 키트에 대해 미국에서 보험 급여 코드 발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급등하면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1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8위는 어떤 건가요? 네, 이어서 18위 열어보겠습니다. 18위는 이나텍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나 수소 연료전지 소재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추진 중인 친환경 수소 연료전지 사업이 하반기 설비 투자 확대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업 가치 우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17위입니다. 17위는 네트워크 제품과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 파이오링크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확대에 따른 ADC 수요 증가와 일본향 보안 스위치 수출 호조세에 주목하면서 데이터 센터 솔루션 저평가 우량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7위는 파이오링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16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6위는 자동차 부품주 성우하이텍이 차지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는 범퍼, 레일과 보급형 친환경 차량에 납품하고 있는 품목들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 이후 실적 개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16위는 성우하이텍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코스닥 시장을 빛낼 기업 20위부터 16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20위 오스테오닉이 차지했네요. 오스테오닉은 우리가 랭킹쇼에서도 자주 짚어봤던 종목입니다. 단기 급등한 이후에 살짝 쉼을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곽영훈 대표님, 네. 오스테오닉이 또 하반기 빛날 코스닥 중소형주 내에서 20위를 차지했네요. 네. 네. 아무래도 그 이익 성장 구간 진입이다라는 그 구간의 그 멘트에서 상당히 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형 고객사의 주문 본격화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는 좀 올해와 더불어서 내년에 훨씬 더 기대가 되는 이유가 이 회사의 그 어떤 에너지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코로나가 있었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해고를 안 하고요. 이 좀 직원들을 조금 더 숙련된 근로자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어떤 이익 구간 진입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걸로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주를 좀 줄이고요. 자체 생산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익 구간이 성장하고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눌렀을 때 매수를 해주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4,800원에서 한 6,000제 가격 그 사이에서 분할해서 매수해주고 한다면은 한 번 또 위로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점 대비로는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나 올해도 그렇지만 특히 내년의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눌림을 줬을 때 오스테온이 공략 가능하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이제 19위 지노믹트리입니다. AI 의료주들이 워낙 잘 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면 의사가 암을 치료하거나 진단할 때 보조해 줄 수 있는 그 관련한 종목들이 최근에 루닛을 필두로 해서 그 종목 확산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노믹 트리는 6월에 또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매력도가 높은가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매력도가 높고요. 최근 방금도 루닛 말씀하셨지만 루닛이 2차 상승을 급하게 하게 된 원인은 바이든이 그 추구하는 캔서 문샷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일본에서 관련된 후지필름 쪽에 어떤 관련된 제품이 보험 수가를 등재를 맞아요. 받았다 이런 이슈가 작용하면서 크게 올랐는데요. 결국은 이 동사도 대장암 중심으로 해서 진단키트, 그러니까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보다 먼저 진단키트를 상용화한 미국 기업이 있는데 2020년도 2분기 이후에 2년 동안 무려 10배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노믹 트리도 현재 FDA 쪽으로도 뭔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식약처 조기 진단 허가, 내년도 중국 허가 이런 것까지 절차가 완료가 된다고 하면 아마 지금보다 좋은 가격에서 그 종목을 찾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드리면서 네. 저는 목표가 가감하게 중기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4만 원 정도 부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업체와 비교를 했을 때 갈 수 있는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충분히 또 갈 수 있는 가격대에서 접근 유효하다. 하나 빼먹었는데요. 네. 경쟁사 대비해서 민감도나 특이도에 있어가지고 약 15% 이상 훨씬 더 민감하게 분별을 해낸다라는 그 통계 결과치가 있는 것도 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능적인 측면에서도 네, 맞습니다.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네. 지노믹트리 목표가 중장기적이니까 네. 4만 원까지 여러분 갈 수 있는지 코스닥을 빛낼 지금 중소형주 탑 19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목표가 또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18위 비나텍입니다. 비나텍은 그 성장 모멘텀 많은 건 알겠는데 항상 좀 유망주에 머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소연료 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소연료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짧은 관점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긴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 이제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미국 주식 중에서 플러그 파워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네. 그 주식이 지금 9달러 한 80센트 정도 되거든요. 앞전 한 12달러대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이걸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에서요. 지난 6월부터 정책적으로 수소 전략 로드맵을 최종안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소 생태계에 대한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소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데 오늘 또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거 히트라든가 이런 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요. 2분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고 또 빠지면 한번 사고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캐펙스의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나텍 관심권을 보시고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비나텍이 가장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소 경제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수소주에 대해서 수급이 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도 탑픽으로 지켜보자. 비나텍 18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17위 종목입니다. 파이오링크. 최근에 아마존이 AI 혁신센터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움직일 때 또 탄력적으로 같이 반영하기도 했었거든요. 재료, 성장, 실적 그런데 저평가다. 앞으로 기대 더 가져볼 수 있나요? 네, 엄청나게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가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장이 살아날 때 가장 큰 동인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고 엊그저께 우리나라도 K 클라우드 시장을 키우기 위한 연합체 이런 동맹들 관련된 그 컨퍼런스도 있었거든요. 그것들과 좀 연동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동사는 데이터 트래픽 폭증이라든가 보안 이슈 같은데 대응이 가능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신제품 HCI라고 하는 데이터 구축의 핵심 인프라 관련된 플랫폼이 앞으로 매출단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순현금이 한 500억 정도 되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 HCI 시장을 모두 다 섭렵을 한다고 보면 2천억대 매출도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올해 기준되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퍼가 한 6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저평가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목표가는 아까도 좀 놀라운 가격이었지만 파이오링크도 25,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25,000원까지 가는 그 포인트, 가장 큰 포인트는 뭐예요? 데이터 센터의 확장인가요? 데이터 센터 하반기에 확장하는 문제랑 우리나라가 연합으로 해서 K 클라우드를
키우겠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그 미는 모멘텀으로. 부분까지 네. 같이 포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평가 구간이만큼 또 높게 눈높이를 잡아주셨습니다. 파이오링크. 코스닥 중소형주답게 목표가들이 굉장히 화끈합니다. 자, 이제 성우하이텍 볼까요? 우리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2분기 실적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다시 고개를 드는데 네, 사실 네.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종목이에요. 네. 지금도 그 기대 유효할까요? 조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세모 관점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 섹터가 좀 반등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도 나아지고 있고 SL도 나아지고 있고 뭐 화신도 현대공업도 나아지고 있는데 일단 뭐 성우하이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일단 타회사 대비해서 매출 규모가 높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매출의 다변화 모멘텀이 있고 특히나 더 예전에도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회사가 중국, 인도, 유럽, 멕시코 쪽에 동반 진출했는데요. 멕시코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멕시코 쪽에 북미 쪽에 또 이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우하이텍이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는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세모라고 조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뭐 수출 데이터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좋게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사이드로 좀 들린 말에 의하면 약간 좀 걱정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가 2분기 이후에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확산된 건 아닌데 그래서 그거는 조금 확인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현대차, 기아의 움직임과 함께 자동차 부품 섹터 보시고요. 자동차 부품주는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하셨는데 만약 빠지는 기회가 있으면 긴 관점에서 추가 매수해주고 분할 매수해주고 해서 끌고 간다면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긴 관점에서는. 그래서 짧은 관점보다는 긴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개장 27주년 특집 하반기를 빛낼 코스닥 중소형주 유망주 탑20을 꼽아보고 있습니다. 20위부터 16위까지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개장하고 27년 동안 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천스닥을 향해 갈 때 그 안에서도 빛날 수 있는 중소형주, 유망 핵심주 또 찾아보고 있습니다. 20위부터 16위까지는 정말 성장성이 돋보이는 종목들이 대거 올라왔는데 과연 15위부터 11위까지는 어떤 종목들로 채워져 있는지 종목센터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종목센터입니다. 이어서 15위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15위는 이 펩트론이 자리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당뇨병학회 학술대회가 열리면서 이 펩트론이 발표할 당뇨치료제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 랠리를 보이다가 오늘은 쉬고 있는데 조정 시 눈여겨봐야 할지 이따 자세한 내용 들어보고요. 14위 열어주시죠. 네, 14위는 재룡전기입니다. 이 변압기 관련 회사로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며 이 변압기 업계 르네상스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찍고 소폭 쉬고 있는 가운데 1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13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S 트래픽이 나왔습니다. 국내 민간 급속 충전 1위 SS 차저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이 충전 인프라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슈퍼차저 이슈의 상한가를 기록한 후 숨을 고르고 있는데요. 하반기 코스닥 유망주 1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2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12위 열어보겠습니다. 12위는 건설 부품업체 진성TC입니다. 북미 인프라 건설 수요 흐름도 지속적으로 양적 성장이 예상되는 데다 증권사에서는 중장기 캐파 증설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12위에는 진성TC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11위는 어떤 기업일까요? 11위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분야의 업종이죠. 의료 인공지능 전문 업체 딥노이드입니다. 탄탄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현재 산업 AI와 AI 교육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고 하고요. 동사의 제품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납품돼 우수성과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어 하반기에는 중소기업형 매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코스닥 시장을 빛낼 기업 15위부터 11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닥 중소형주 핵심 유망주 탑20 이제 15위부터 11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5위는 펩트론, 바이오주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 당뇨학회에서 임상 결과 발표 이벤트와 더불어서 단기 급등을 보인 종목이기도 한데요. 바이오주 내에서 좀 선별적인 관심이 유효할까요, 김동현 대표님? 네, 지금 제약주의 흐름 중에 물론 항암이라든가 이런 쪽도 있지만 신약으로 해서 FDA 쪽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분야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뇨나 비만과 관련된 쪽이고요. 하나는 알츠하이머 쪽이거든요. 릴리가 최근에 만든 마운자로라고 하는 그 신약이 있는데 비만과 당뇨에 해당되는 치료제인데 굉장히 놀라운 성과죠. 1년 반 동안 꾸준히 먹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체중이 한 20% 준다 이제 이러니까 네. 저랑 체형이 비슷하신 분들은 이제 혹하실 수가 있는 저도 거고. 혹하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약을 매일 먹어서 줄어들면 좋긴 한데 너무 귀찮잖아요. 지금 마운자로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 약인데 그것도 불편해. 한 달에 한 번 먹는 제형으로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먹으면 되니까 한 달에 한 번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이제 굉장히 용이하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전임상 데이터 초록이 최근에 공개가 됐고요. 관련해서 대형 제약사의 어떤 물질 이전 계약 체결도 최근에 좀 있었고 전립선암 치료제 관련된 부분도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현재 단기 급등하고 눌림목이 나오고 있죠. 네. 제가 봐서 10,000원 초반 정도까지는 눌림목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 정도 선에서는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요. 앞으로 제약바이오단에서 비만과 알츠하이머, 양자산맥이다 이런 것만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관련주로 말씀드렸습니다. 10,000원 초반대에서 그 눌림을 줬을 때 매수가 좀 유효한 팝트론도 진단을 해봤고요. 14위 재룡전기입니다. 곽영훈 대표님 50일째 신고가 경신 이후에 여기도 다소 좀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데 네. 변압기 수출 데이터가 계속 잘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많이 올랐다라는 개념보다는 앞으로 더 이 변압기에 대한 어떤 수출 데이터가 더 나올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요. 네. 최근에 국내 전력기기 이 전선업체의 수주가 3년치 이상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추가적인 어떤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재룡전기와 함께 봐야 되는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이죠. 그렇죠. 예, HD 현대일렉트릭은 전날에 아주 계약 금액 그 공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792억 원의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수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련 종목도 봐야 되겠지만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흑자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는 전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베트남 쪽도 부족하다. 또 미국의 변압기 40년 만에 다 갈아치워야 된다. 이런 이슈잖아요. 예, 그로 인해서 당연히 주목을 받는 거고 저는 이제 이런 이슈도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하면은 건설기계 쪽하고 전력 설비를 기본적으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주니까. 그렇죠. 인프라주니까. 그래서 두 개를 교집합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HD 현대 인프라 네. 코어부터 네. 이 관련 종목까지 다 선명해서 보시는데 오늘은 재룡전기 네. 조금 더 보시고 많이 올랐지만은 최소한 12월 달까지는 빠질 때마다 모아가자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 인프라는 피크아웃 우려보다는 연말까지 더 갈 수 있는 힘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재룡전기 꼽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주자 S트래픽이 또 1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테슬라 전기차 충전 표준 채택에 속도를 낸다. 지금 네. 테슬라 슈퍼차저를 사용하는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S트래픽도 같이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어느 정도의 모멘텀으로 하반기 더 기대해 볼 수 있나요? 자, 지금 전기차가 안고 있는 두 가지 문제는 전기차 가격 문제와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가 충전 이슈인데 네. 충전도 지금 뭐 크게 두 가지 방식 갖고 양쪽에서 싸우고 있는데 테슬라가 과감하게 GM과 포드를 끌어들인 이후에 그 세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S 트래픽은 사실 테슬라와는 크게 연관성은 없는데 지금 상대방 쪽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현대 기아차가 남아 있거든요. 현대 기아차도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합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독자적인 플랫폼을 강화할 거냐 이런 이제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그 선택을 하더라도 S 트래픽한테는 유리하다 전 생각이 듭니다. 원래 현대 기아차가 돈독한 그 슈퍼 충전 사업 파트너로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결국은 충전에 관련된 인프라를 확장하는 곳에만 몰입이 된다고 하면 동사는 유리하고요. 최근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코리아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 구축 사업에도 리더 기업으로 선정이 된 만큼 충분히 이런 충전이라든가 또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된 그런 플랫폼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네. 며칠 전에 상승이 크게 나왔고 한 4월 정도 지금 눌림목이 나오는데 가격적으로 봐서는 6천 원 정도 깨지는 수준에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전기차 충전 쪽은 좀 네. 너무 테마적으로 움직이지 않나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산업화가 되고 있는데 테마로만 인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충전은 앞으로 네. 굉장히 광활하게 산업화가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마보다는 이제 산업으로 나아가는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S 트래픽에 대한 관심 유망하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이제 딥노이드도 네, 진성티 씨를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인프라 관련주에 대한 네. 관심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네. 매력으로 반등의 힘 기대해봐도 되나요? 예, 그렇죠. 물론이죠. 덜 오른 종목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경기가 좀 최근에 좀 부진하다고 하면서 전일 미국 시장은 또 경기가 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나와서 네. 올라왔는데요. 이 건설 경기가 좀 좋게 이렇게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인프라법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IRA법에 대한 내용, 또 주택 시장이 또 살아나고 있고 또 안전 규제 강화로 인해서 뭐 건물 유지 보수 이런 내용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받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1,200조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뭐 HD 현대 인프라 코어도 건설기계이고, 네. 이런 건설기도 봐야 되고 현대 뭐 인프라 코어도 봐야 되고 그 중에서 진성T 씨가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진성T 씨를 주목하는 이유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 내용이 아니고 미국의 그 주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캐터필러가 있습니다. 이 캐터필러에 또 있던 그 기계의 어떤 장비의 하부 구조를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진성T 씨이기 네. 때문에 진성T 씨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도 바닥권에서 네.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자신감 있게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11위 딥노이드 루닛을 따라 좀 키 맞추기의 반등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니요, 그거대로 따지면 좀 위험합니다. 루닛이 오늘 20만 원을 딱 찍고 끝났는데 최근에 나온 보고서 중에 가장 높게 어저께 나온 보고서의 목표가가 20만 원이었거든요. 진짜 정확하게 찍고 20만 원에서 오늘 10% 정도 또 고점에서 밀리고 있는데 사실 그 아랫단에서 보면 뷰노라든가 JLK, 딥노이드가 2, 3, 4위 정도 차지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루닛에 따라서 연동되는 부분이 큰데요. 네. 딥노이드만의 매력을 갖고서 좀 보셔야 된다 생각이 네. 들고 상대적으로 좀 루닛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나 이런 단에서 충분한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회사도 AI 기반의 엑스레이 관련된 판독 시스템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요. 동사는 근데 의료용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 AI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행정안전부라든가 한국공항공사에서 발주한 보안 솔루션에도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국토교통기술대전이라고 하는 그 행사가 열리는데 네. 여기에도 관련된 판독 시스템을 그 출품을 해가지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루닛의 효과에 의해서
뭐 어제 오늘 좀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13,000원이 살짝 깨질 수는 있겠으나 높은 관점에서 보면 16,000원까지의 목표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5위부터 11위까지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닥 개장 27주년 특집 하반기를 빛낼 코스닥 중소형주 20선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10위권 내의 종목들 살펴볼까요? 10위부터 6위엔 또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종목센터에서 정리해 주시죠. 네, 종목센터입니다. 벌써 반이나 지났네요.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지금 열어주시죠. 네, 10위는 캠트로닉스입니다. IT 소재 부품주죠. 전자, 화학, 태양광까지 여러 먹거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신규 시설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하반기 아웃퍼폼할 수 있을까요?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9위는 엑스게이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및 관제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가비아가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최근 SK텔레콤과 VPN 관련 기술을 개발한 바 있는데요. 보안, 양자 암호통신 관련주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8위는 어떤 종목이죠, 홍민 씨? 네, 8위는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그린텍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첨단 소재와 기능성 부품, 에너지 시스템 사업 등을 영위하는 소재 부품 업체인데요. 최근 페라이트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주요 고객사양 고효율 자성 소재 매출과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실적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8위는 아모그린텍이 랭크했습니다. 이어서 7위 보겠습니다. 네, 7위는 텔레칩스입니다. 현대차그룹이 국산 반도체 탑재율을 높이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받는 중이라고 하고요. 대표 제품인 돌핀을 앞세워 글로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용 칩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6위는 박소영 캐스터가 오픈해 주시죠. 네, 6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하나기술이 나왔네요. 국내 셀 3사에게 조립 및 활성화 공정 장비를 납품하며 그 물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기다려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어제 수주 공시를 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오늘도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자세한 투자 전략 스튜디오에서 알려주시죠. 지금까지 10위 캠트로닉스부터 6위 하나기술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10위는 캠트로닉스, 대여 식각 관련 신규 시설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급등에 나왔다가 또 차익 실현이 곧바로 나오는 움직임이었는데 자, 캠트로닉스 하반기 여전히 주목해봐도 되는군요, 곽영 대표님. 네, 그렇죠. 하반기에 주목하셔야 되고 요번에 이제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공시가 나왔지 않습니까? 대형 식각 관련 신규 시설 투자인데 요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존의 식각과는 좀 다르다라고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그 8.6세대 OLED 설비 투자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관련돼서는 내년에 그 애플이 태블릿 PC에 OLED를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OLED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캠트로닉스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신규 시설 투자 공시 이후에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만은 이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빠졌을 때 좀 분할해서 매수를 해준다고 하면은 아주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드도 좀 상당 부분 저는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한 35,000원까지는 보셔도 큰 무리수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위부터 10위까지 쭉 살펴보니까 하반기에 빛날 코스닥 이 20선에 포함된 종목들 다 이제 고점에서 살짝 눌림을 주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좀 끼 있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또 포진해 있습니다. 캠트로닉스 관심 유효하다 포인트 잡아주셨고 이제 9위 엑스게이트입니다. 신규 상장주라 생소하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10위권 내에 들었다는 거 기대가 높다는 거겠죠, 김도엽 대표님? 네, 맞습니다. 최근에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SK텔레콤과 양자 암호 관련된 사설망 관련된 개발을 같이 했다 네. 이거고 지금 정부의 뭐 수많은 이제 정책 로드맵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굉장히 전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자 암호 쪽에 굉장히 네. 좀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번 주는 퀀텀 코리아라 그래서 양자암호 관련된 또 컨퍼런스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내일까지 열리고 있어요. 네. 어제 관련해서 또 정부에서 양자 기술 개발에 3조 원 정도 투자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뭐 빅테크라고 볼 수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유수의 빅테크들도 양자 컴퓨팅 쪽에 굉장히 관심이 크다. 그리고 미국도 엊그저께 바이든 발로에서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뭐 전국 설치 이런 것들도 네.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암호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6G 쪽으로 갔을 때는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첨예할 텐데 그때는 일반 보안 갖고는 안 되는 거고 네. 양자 암호를 통한 보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양자암호 쪽의 선두 기업인 SK텔레콤과의 협업을 계속 하고 있는 만큼 동사의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 역시도 3일 전에 7,000원대 중반 정도까지 가격 나오고 나서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6,000원 정도 초반 정도 아니면 네. 오자 보이는 가격대 정도에서는 눌림목 공략이 네. 유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대네요. 엑스게이트도 그 성장성을 좀 보면서 네.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관련주로서도 주목하는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8위는 아모그린텍. 네. 4월, 5월만 해도 한 번씩 치고 올라온 힘이 강했었거든요. 다만 좀 변동성은 있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주로 유명한데 아모그린텍은 반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어디에 있나요? 기존에 한번 올라왔던 거는 이제 페라이트 네. 관련해서 한번 올랐던 그 이슈성 개념, 테마성 개념으로 좀 올라왔던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주가가 좀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가 저는 좀 모아갈 좋은 네.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올해 실적이 작년에도 좋았습니다만은 올해 실적도 대단히 이제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고효율 자성 부품 매출의 가파른 성장 이 부분을 특히나 더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트 흐름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매집의 단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저 일부 또 매수하고 또 분할해서 매수해주면은 추후에 한번 좋은 흐름이 좀 나와줄 가능성도 있고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저점을 높여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한 2만 원 정도 보시고요. 좀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번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게 길게 좀 보시면은 이 아모그린텍 네. 아주 좋은 성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할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네. 아모그린텍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7위 텔레칩스입니다. 칩 붙은 전장 반도체 관련주도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도가 높아져. 뭐 텔레칩스, 칠세미디어, 넥스트칩 그 안에서 텔레칩스는 또 현대차에 탑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점을 찍고 최근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조용할 때 관심 갖는 전략 유효할까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약 보름 전쯤에 삼성 쪽에서 만든 HUD 칩을 현대 어떤 제네시스 네. 차세대 모델에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설계한 회사가 어디냐? 텔레칩스다 이렇게 해가지고 6월 한 13일쯤에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 뒤에 좀 가격과 기간 조정이 좀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가격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18,500원 정도 내외 눌림목 공략이 유력하다 보이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팹리스 회사인데요. 아까도 그 K클라우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또 민관 합동으로 해서 반도체 전용 펀드를 최근에 3,000억 정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은행권 세 군데 그렇게 해서 1,500억 그리고 민간이 1,500억 이렇게 해서 반도체 전용 펀드를 만드는데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관련돼서 팹리스 업체들과 일부 소부장 종목들의 투자가 들어간다고 네. 봤을 때 유력한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오늘 이 종목은 조금 눌림이지만 칩셋미디어는 강한데요. 네. 칩셋미디어 지분을 약 8% 정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올라줘도 같이 좋고, 좋은데 네. 이렇게 환호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용할 때
이런 종목 조용할 때 모아가 보자. 네, 텔레칩스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6위입니다. 순위가 한 계단씩 높아지고 있죠. 하나기술이 초대형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 탄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규모가 무려 1,70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해요. 주가 흐름도 좀 더 가벼워질까요? 전 고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조금 경계감이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또 단기 급등했나요? 예, 단기 급등한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떤 수급적인 꼬임이 좀 해소가 좀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정고점을 돌파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납품 회사고 좀 특이하게도 국내 셀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모두의 장비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목되고 있는 게 전고체 소재 개발이라든가 또 UTG 장비 이런 부분들 주목받고 있고 폐배터리 장비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르웨이 회사로 그 플라이어와 그 미국에 스펙 상장한 배터리 셀 제조회사인데요. 요런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는 이런 쪽에서 향후에 또 수주가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기에 좀 급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좀 유심히 보셨다가 대응하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기술까지 살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 하나기술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네, 하반기를 빛낼 코스닥 탑20 이제 5위에서 1위 종목, 이제 딱 5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탑5니만큼 기대 많이 하면서 지켜봐 주세요. 종목센터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을까요? 네, 종목센터입니다. 어느덧 대망의 탑5 종목들을 확인할 차례인데요. 탑5 안에는 어떤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5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위는 바로 의료기기 업체 큐렉수가 랭크했습니다. 매년 의료 로봇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최근 큐렉수의 척추 수술 로봇이 미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미국 진출과 일본에서의 인허가 판매 시점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위는 큐렉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4위도 오픈해 보겠습니다. 4위는 GST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도체 자본적 지출 축소에도 전기식 칠러 수요 확대와 고객사 평가 완료에 따라 칠러 해외 고객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업황 둔화에도 올해 견조한 실적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4위는 GST가 랭크했습니다. 이어서 3위는 박수영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3위 받았습니다. 벌써 메달권에 들어갔네요. 이 동메달의 주인공 3위는 원익 QNC입니다. 연결 범위 모멘티브의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2,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내년에는 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며 증권가에서는 눈높이를 올려잡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3위는 원익 QNC가 차지했습니다. 2위는 어떤 종목이죠? 네, 2위 은메달을 차지한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2위는 SNS텍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도체나 LCD, OLED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 포토마스크의 원재료인 플랭크 마스크 제조업체인데요. 디스플레이와 레거시 반도체형 블랭크 마스크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EUV 시장 개화에 따른 수혜와 글로벌 양산용 펠리클 선진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2위는 SNS텍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대망의 1위 어떤 종목이 차지할까요? 홍민 씨 힌트 좀 주세요. 하반기 유망 업종 중 하나죠. 반땡땡. 너무 쉬운 힌트 아닌가요? 반도체인 것 같은데 그럼 반도체 관련주도 지금 여기 좀 꽤 많은 종목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안 나온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대망의 1위 지금 바로 오픈해 봅니다.
바로 대망의 1위는 리노공업이 자리했습니다. 이 반도체 IC 검사 장비용 필수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이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여전히 30%대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고 이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원가, 단가 방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 차량용 반도체, AR, VR 등으로 저변을 확대해 나가면서 오늘 하반기를 빛낼 코스닥 유망 종목 탑20 가운데 1위는 리노공업이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반기 코스닥을 빛낼 기업 탑20 살펴봤습니다. 와, 1위는 리노공업이 차지를 했네요. 자, 1위를 향해서 또 5위 종목부터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대표님, 네. 큐렉소 확실히 하반기에도 여전히 뭐 의료 쪽으로는 기대감이 높은가 봐요. 의료 수술 로봇의 강자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뭐 기억하기로는 의료용 수술 로봇 관련해서는 딱 두 종목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고영이고 하나는 큐렉소거든요. 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뭐 이 방송에 맞춰서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지 몰라도 고영이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고영이 최근에 심상치 않더라고요. 예, 고영이 엊그저께도 한번 장대가 쓰고 나서 어제 쉬고 오늘 또 나오는데 사실 이 그림은 큐렉소와도 유사한 점이 있어요. 큐렉소도 3일 전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 패턴은 유지하고 있는 강세 추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의료용 로봇의 매출단이 3, 4년 전보다 수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데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 2025년 정도 되면 미국 수술용 로봇 시장에 본격 참여가 가능할 것 같다. 지금 척추 수술 로봇의 FDA 승인 이슈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의 교세라 그룹과의 또 독점 판매 계약도 체결을 해서 하반기에 일본 쪽으로도 몇 대쯤 나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 시장 규모가 작년도에 한 8조 정도 됐었는데 31년 정도 되면은 21조 정도 시장까지 확대된다고 하니까요. 동사도 좋고 뭐 고용도 좋을 것 같은데 동사가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이 있는 만큼 목표가 21,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렉소, 고영 둘 다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위부터 1위까지는 다 소부장 종목 역시 하반기에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나 봅니다. 그 안에서 GST가 4위를 기록했는데요. GST는 사실 좀 답답하기는 했는데 하반기 기대 높은가요? 네,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많이 전해진 내용들이 쭉 있죠. 뭐 삼성전자용 장비 수주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제가 또 주목하는 것은 올해 이 TSMC 칠러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탑티어 고객이 이제 마이크론하고 TSMC, 인텔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TSMC의 칠러 신규 매출률 이런 부분들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 금년에 매출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전망이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TSMC의 칠러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했는데 전혀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 GST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TSMC를 등에 업고 이 답답한 흐름을 돌파해낼 수 있을지 하반기에는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 4위입니다. 자, 이제 3위 종목 원익QNC도 뭐 많은 분들이 소부장 보실 때 탑픽으로 꼽는 종목이기도 하죠. 2분기 실적은 감이 겨도 기대치보다는 잘 나올 것이다. 향후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는데 원익QNC 순위가 꽤 높네요. 네, 일단 두 가지 이슈인데요. 하나는 증설의 효과가 내년도에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올해보다 내년도 영업이익이 약 50% 이상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단순 수치로 봐도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1,5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보다는 굉장한 퀀텀 점프를 이룩할 것이고 그 기초는 하반기부터 시작될 거다. 동사는 그 쿼츠라고 하는 그 소재를 기본으로 해서 공급을 하는데 이게 쿼츠가 석영입니다. 반도체 그 웨이퍼를 자를 때 석영의 이 절단 식강력을 기준으로 해서 자르게 되는데 고열을 견디는 힘인데 이게 그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된다고 하니까 뭐 반도체 관련된 랩을 더 설치하고 팹을 설치했을 때 동사의 소모품 관련된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구미 공장과 대만 법인 쪽의 캐파가 내년도에 본격 40~50% 정도 늘어나는 만큼 관련되는 매출과 순이익단의 상승을 기대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 들어서
과감하게 3등으로 랭크해드렸습니다. 네, 원익QNC가 3위고요. 지금 소부장 종목들이 다 랭크가 되어 있어요. 2위는 SNS텍.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와 더불어서 추세가 정말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2위 맞거든요. 네. 앞으로도 순위가 높은 만큼 기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근데 꽤 지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6만 올랐잖아요. 6만 올라왔는데 최근에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서 9만 원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만 원대는 당연히 돌파한다고 오.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일단은 국산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EUV용 펠리클하고 블랭크 마스크의 국산화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UV용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는 DUV용 블랭크 마스크 대비해서 30배, 그리고 또 EUV용 펠리클 같은 경우에는 DUV용 대비해서 70배 가량 가격이 비싸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국산화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SNS텍은 삼성전자와 당연히 기존에서 손잡고 있지만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펠리클과 블랭크 마스크 관련해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가 바로 SNS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 원 가격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꾸준히 간다고 보고 있고, 네. 주가의 흐름은 뭐 급등이 나온다든가 그런 패턴보다는 좀 차분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 7만 5천 원 정도만 뭐 한 10% 정도만 잡아놓긴 했는데요. 네. 최근에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좀 넓게 보시고 좀 높이 보시면은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질 때는 제가 볼 때 매수 얘기로 삼으시면은 네.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네. 추세도 가장 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빠질 때마다 매수 네. 기회로 SNS텍 2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는 리노공업이었어요. 네. 아니 저는 리노공업 좋은 건 알겠는데 네. 1위가 리노공업이네라고는 살짝 놀랐거든요. 근데 네. 오늘도 사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해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최근에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반도체 소부장 뭐 종목 중에 이 종목이 아주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뭐 주가상으로는 최고 레벨이기도 하고 시가총액도 꽤 높은 편이긴 높죠. 하지만 저는 제일 주목하는 건 앞서서 브리핑이 있었듯이 OP 마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 회사가 다른 소부장들은 퍼 10배도 버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PR 단 20배를 적용받느냐. 그리고 OP 마진은 왜 30% 후반에서 40%까지 나오냐 이거죠. 네. 아무도 이걸 따라하지 못한다라는 데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그 핀이라든가 소켓을 사용하는 회사가 글로벌적으로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동사의 그 제품에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량 다품종으로 내재화 기술력을 갖고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를 검사하는데 이 소켓이나 핀 같은 게 소모품으로 쓰이는 만큼 앞으로 하반기에 반도체 어떤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당연히 핀과 테스트 소켓은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동사가 밸류상으로는 분명히 여타 기업들보다 조금 높은 레벨인 건 맞지만 네. 가격적으로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좀 극도로 제한됐었고 많이 진행이 못 됐었어요. 그래서 동사가 뭐 한창 좋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뭐 20만 원도 넘었던 기억이 있는 만큼 최근에 10만 원 초반까지 내렸던 가격대는 너무 심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오늘 나온 기업들이 사실 우상향에서 신고가 레벨을 돌파를 하는 기업들이었지만 네. 제가 굳이 1등으로 말씀드리는 건 충분히 윗단으로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여지가 많은 기업 네. 이런 판단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여타 리포트의 평균값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8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순위권의 종목도 다 좋지만 특히 1위 종목이 끝까지 기억 남는 거 아시죠? 과연 네. 하반기 리노공업이 제대로 빛을 낼 수 있을지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리노공업이 차지했고요.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코스닥 개장 27주년 특집 하반기를 빛낼 코스닥 중소형주 20선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와운의 김동엽 파트너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